고구려가 망할 때 보장왕이 평양 성문을 열고 투항하니까 고구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보장왕은 그 이후로 당나라로 끌려가서 당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복속하기 위해 보장왕을 다시 요동 땅으로 보냈는데, 그 보장왕이 고구려 유민들이랑 또 말갈족이랑 손잡아가지고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당나라가 보장왕을 잡아가지고 당나라 사천 땅으로 보내버리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보장왕이 투항하고 성문 열고 고구려 망한 거는 668년이고, 보장왕이 다시 요동으로 가서 그 말갈족이랑 그 고구려 유민들이랑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한 거는 681년이지. 그러니까 그 고구려 망하서 13년 뒤지. 그리고 681년도에 그 당나라가 그 보장왕을 그 당나라로 다시 보내버리고 한 게 그게 681년이고, 그러고 나서 682년도에 보장왕이 죽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보장왕이 고구려가 망할 때는 그 연남건하고 연남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결국 뭐 자기도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만약에 계속 남아있으면 남건이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연남산이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성 그 이상한 승려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좀 겁이 나기도 했고, 만약에 계속 투항 안 하면 그 고구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뭐 투항했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보장왕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보장왕이 연개소문의 허수아비긴 했지만, 보장왕이 뭐 실제로 뭐 아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보장왕이 힘을 못 쓴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보장왕에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당나라로 끌려가고 나서 당나라로 끌려갈 때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아이고 이제 어쩌냐, 이제 당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당나라에서 그 자기를 보장왕을 다시 그 요동 땅으로 보내니까 보장왕이 그 기회를 뭐 틈타가지고, 아 이제 내가 다시 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힘을 써봐야 되겠구나, 이제 뭐 영광스러운 고구려를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구려 부흥운동 하다가 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모르지. 아마 당나라에 살면서 별로 뭐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좀 지겹게 살았을 거고, 만약에 좋은 경우에는 지겹게 살았을 거고, 그냥 당나라에 가서 뭐 차별받았을 수도 있고, 당나라에 가서 별로 뭐 당나라 사람들이 잘해주진 않았겠지. 만약에 보장왕이 몇 년 있다가 뭐 690년쯤 그 요동 땅으로 가게 됐으면, 그 대중상이랑 대조영이랑 손잡아가지고 다시 고구려를 세워가지고 보장왕이 그 직접 왕을 할 수도 있었겠지. 보장왕이 그 발해를 세워가지고 직접 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힘쓸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681년도에 가게 돼가지고 당나라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682년에 보장왕이 왜 죽었을까? 물론 보장왕이 뭐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나라한테 뭐 독살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나라 그냥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디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고 났을 수도 있고, 뭐 모르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확실히 보장왕의 나이도 모르니까, 보장왕이 642년도에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보장왕의 아버지 고대양 왕자가 641년도에 죽었고, 연개소문 642년도에 정권 잡았고, 보장왕을 그때 세웠으니까, 보장왕이 642년도, 만약에 보장왕의 아버지가 641년도에 돌아가서 보장왕이 642년도에 왕이 됐으면, 뭐 사람들이 보장왕이 뭐 30대 뭐 20대였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지. 물론 그 정도 됐겠지만, 그리고 보장왕이
한 682년도에 죽은 거 보면 만약에 그때 642년도에 30대 40대였으면 뭐 682년도면 뭐 70대 60대였겠지. 그래서 뭐 그 나이쯤 돼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 꼭 그랬을 리는 없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보장왕이 뭐 당나라한테 독살 당했으면, 만약 보장왕이 당나라한테 뭐 죽음 당했으면, 만약 보장왕이 뭐 사고 나가지고 넘어지던가 뭐 넘어져서 죽었으면, 만약 보장왕이 뭐 다른 이유로 죽었으면 꼭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장왕이 좀 어렸을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에 말했지. 보장왕이 뭐 6살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보장왕이 6살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겠지, 날 비웃겠지. 그렇지만 생각해보자. 영계소문은 정권을 잡아야 되고, 영계소문 허수아비 왕을 세워야지. 그 전에 있던 영류왕이 그 호족들이랑 그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그 영류왕이 너무 힘이 세고 호족들도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영계소문이 걔네들이 영계소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영계소문이 걔네들 죽인 거잖아. 걔네들 먼저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나이 많은 뭐 40대 나이 많은 뭐 30대 20대 뭐 20대 총각 아니면 30대 아저씨면 좀 연계소문도 불안하겠지. 그 30대 아저씨가 연계소문을 싫어해가지고 어쩌다가 힘을 쓰게 돼가지고 연계소문을 또 죽이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연계소문이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세웠을 가능성도 높겠지. 그리고 고 대양 왕자가, 물론 어린 아이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어린 아이는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장난치는 뭐 수준이니까 어린 아이여야지 그 연계 소문을 가만히 놔뒀겠지. 그리고 그 641년도에 보장왕의 아버지인 고 대양이 죽었으면 실제로 보장왕이 갓난 애기였을 수도 있겠지. 그거 9개월 동안 아이를 뭐 가지고 그 나중에 뭐 애 놓는 사람은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고 대양의 부인이 보장왕을 낳았으니까 고 대양은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지. 보장왕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그렇다면 보장왕이 갓난 애기였을 수도 있겠지. 참 웃기겠네. 갓난 애기를 왕으로 세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웃겼겠다. 근데 갓난 애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냥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기를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내 생각에는 보장왕이 보장왕이 682년도에 죽은 이유가 아마 그냥 뭐 고구려도 망하고 고구려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당나라로 또 돌아가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당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뭐 차별하고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평생 지겹게 살아야 되니까 결국 참 살기 힘들어서 그냥 눈 감게 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보장왕이 꼭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젊은데도 뭐 그렇게 그냥 죽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 근데 내 생각에는 보장왕은 참 뭐 복잡한 사람이다.